실적은 괜찮은데 요번 같이 지수가 하락으로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은 그런 종목은 못하게 해도 됩니다. 그런 고점을 이렇게 찍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매수는 지금 안 되고 물타기도 안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자는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요즘 계속 상승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댓글창으로 보면 얼마가 좀 회복됐어, 뭐 탈출했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심심치 않게 들려요. 예, 이제 시장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미국장이 좀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경기가 둔화되니까 뭐 건 인상이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일으키면서 주가는 상승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가야 지수가 더 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못 간다면은 지수는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놔서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날 이어지다 보면은 마음이 놓여지면서 좀 과감하게 매수할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너무 낙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낙관을 하기에는 불확실한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제 국내 좀 경기라든지 수출, 뭐 환율, 뭐 집값, 또 가계부채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W님, 일단 우리 대입장님 속 시원하고 스타일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팬이신 것 같고 셀트리온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에 사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분은 물리신 게 아니라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예. 상담이 참 이런 오랜만에 상담이 올라와요. 좋습니다. 항상 물린 거 고민하다가. 예, 저도 이제 종목을 이제 제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종목을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경우가 100번 물어보면 100번 물린 종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항상 답변은 물리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데 물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셀트리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 이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상승한 이유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양매수했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이 종목은 멈칫멈칫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위로 간다 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단기간에 좀 상승했던 섹터나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라든지 그 낙폭과대주, 실적은 좋았는데 낙폭과대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제 제가 말했던 이런 종목 강남 자리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종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최선이겠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냥 오른다면은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빠지고 지수가 상승으로 간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실적은 좋은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반응이 없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강남 모양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로 노리는 게 좋고 또 현대차도 지금 보면은 현대차도 보면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간 다음에는 현대차는 멈칫하고 좀 쉬어가고 다른 섹터에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피하자. 예. 지금 시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피오레님 세방전지 매수가 85,000원, 비중이 40%. 어우, 많이 실으셨네요. 근데 마이너스 35%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올 겨울 혹은 내년 4월까지 보유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충분히 회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나 하는 거죠.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세방전지의 종목이 세방전지.
자, 세방전지는 매수가가 8,500원 정도, 세방 85,000원? 네, 85,000원. 네. 85,000원 같으면은 한 요 정도 매수했겠죠. 네. 요 부분에. 그리고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개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패턴 같은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산을 한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이 계속 특히 중소기업은 연속으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좋아졌다가 약간 나빠졌다가 그리고 업종 사이클도 있고 아니면 또 경쟁업체가 생기서 또 아니면 대기업에서 단가를 이렇게 좀 낮게 해서 실적을 좀 약간 다운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그렸다면은 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는 차트 모양 이렇고 자, 이런 종목은 제가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 자, 그렇다면은 약간 무타게 해서 조금 이렇게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계속 그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 중간에 반등 시에 매도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이 타서 부분에서 좀 무타기도 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은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본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손실을 줄이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일부라도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고요. 네, 피오레님 참고하시고요. 따바구동님, 이분은 손절이나 물타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언제 손절을 하고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아, 있네요. 그 밑에 또 주식이. 엠브레인. 아, 엠브레인. 한번 이 주식은 물을 타서 평단이 4,173원으로 비중은 20%. 자, 이제 물타기 하는 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실적은 괜찮은데 요번 같이 지수가 하락으로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은 그런 종목은 물타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을 알아보고 특별히 이렇게 앞에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을 이렇게 찍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자, 이제 이런 종목 실수한 경우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고점이 있는 이후에 들어갔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경우 개인들이 우리가 8.15 가족은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싸다고 들어가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이 종목 보니까 1분기 당기 수익이 실적이 굉장히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우리 봅니다. 매출액이 390억, 411억, 작년에 430억에서 1분기에 410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1분기에 54억.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 조금 더 무타게 해도 될 것 같다. 더 무타게 해서 약간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도 한번 봐주실까요? 폴라리스 세원. 저는 되게 낯설은 종목인데 평단이 3,193원. 자,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네요. 네. 매수가가 3,100원 정도. 갑작스럽게 유중을 해서 26% 손실 중인데 유중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고요. 3,100원 정도면 이 부분에서 매수했겠네. 이 부분에서 했는데, 이게 유정으로 급락하고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이 종목은 보면은 이 회사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무타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 무타기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종목을 내가 관찰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보는 겁니다. 현재 실적 같은 거 보면 매출이 800억, 700억, 작년에 970억, 현재 1분기에 430억. 대표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당기 수익은 이제 1분기 15억. 그다음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다리면은 수익을 내고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밀리면은 매수도 해도 되고 네. 혹시 이런 종목 보유했다 하면은 이렇게 고점을 탁 찍어줄 때 사실 매도도 해도 됩니다.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또 재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주얼리님, MK전자 평단 15,191원. 현재 마이너스 22%. 그래도 손실 폭들이 많이 주셨네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막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상상 이렇게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30%대, 40%대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한 20%대들인 것 같아요. 손실이. 이제 우리 8.15 가족님 이 종목을 꼭 MK전자라 생각하지 말고 이와 비슷한 차트, 이와 비슷한 뭐 그림이라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단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목 상당보다는 이 공부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네. 저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매수가 현재 15,000원 같으면은 요 부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요 부분하고 급락을 당하신 거네요. 그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지수가 5월. 요번에 같이 급락 보면서 이렇게 밀린 경우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 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무타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이고 건물들이 이평선들이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물타기 뭐 내 보유 물량이 한 50%또 자신 있다면은 실적이 뒷받침 된다면은 그냥 100% 더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집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보니까 현재 매출이나 순이익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다리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 차트에서 약간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두님, 네이버 매수가 36만 3천 원, 마이너스 32%. 요즘 꽤 올랐는데도, 어제 좀 올랐죠? 어제, 그제. 네이버. 자, 이 네이버를 분석한다는 것은 뭐 다음이나 현재 성장주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는 건 하고 똑같은 건데, 자, 이거 볼 때는 다음이나 가까우나 네이버는 거의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저는 만약에 2,400이 지지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우리 종합집 코스피 예. 지수가. 예.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2,300으로 내려온다면 이 종목도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지수를 이제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2,400이 지지가 된다면은 당분간 조금 더 이렇게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36만 원 정도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본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이런 가격대 같으면은 좀 추가 매수도 해서 무타기 해서 꼭 본전 생각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30만 원 근처 온다면은 매도도 일부 매도하고 또 다시 밀리면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우리 김영욱 선생님 개인 그 차트를 보면서 하는 의견이니까 네, 여기에는 항상 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업의 우리 이번에 그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막 수십조 원대 호재, 막 매출 신규 계약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악재가 어떤 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거에 맞게 또 알아서 또 이렇게 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라이브로 올라온 종목들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봤는데 SKIT, SK팡님 아까 다른 분도 지금 근데 SK팡님은 비중이 50%나 되시네요. SKI 테크놀리지입니다. 예, I 테크놀로지.
비중이 50%, 네. 평단 16만 7천 원. 이는 저 아, 2차 엄마 전지, 계좌시라고. 예, 2차 전지 하는 회사인데 신규 최근에 등록했죠. 이렇게 네. 쭉 보면은 결국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약간 실적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블록딜 한번 하면서 그렇게 급락이 나왔죠. 네. 현재는 지지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만 된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보유라면은 여기서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매수. 지금 예. 아, 물타기. 예. 그런데 그 물타기는 이 지지가 깬다면은 또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사실. 지지가 얼마죠? 현재 지지가 7만 9천, 그러니까 한 8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주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개인만 지금 많이 하고 매수하고 있네요. 네. 이게 보니까 이 비슷한 그 다른 종목들, 다른 경쟁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테마를, 그러니까 섹터를 좀 이루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개별 기업 이슈 같은, 그러니까 분리막을 하는 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 잘 모르겠어요. 아,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막 한참 날릴 때도 잘 못 가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서로 땡겨주고 막 하는 이야기거리가 자꾸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뉴스가 자꾸 생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물타기 해볼 만한데 7만 원대가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된다. 만약에 판다고 하면 언제쯤 기관하고 외국인들을 그 추세를 면밀히 보면서 한 만약에 간다면 한 11만 원, 10만 원,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물리고 나서 공부하죠. 다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우리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물린 다음에 공부하죠. 살 때는 다,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뉴스 한두 개, 좋은 이야기 한두 개만 보고 그냥 샀다가, 예, 그거를 이제 패턴을 깨야지 이제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하림지주 9,400원 매수가 10% 비중이시고요. 하림지주. 네. 하림지주는 하림그룹의 그 이제 모회사인데 지주회사죠. 네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하림하고 같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하림 이렇게 되고 있고 저번에 식량 테마 막 움직일 때 이 종목도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하림지주. 자, 차트는 이렇게 돼 있다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말했던 이렇게 강남 자리,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지가 됐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현재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기법, 네, 강남 좋은 자리다. 손절이 잘 안 나오고 이 기대 수익이 큰 자리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지수가 급락하면서 같이 밀렸기 때문에 또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를 단가를 계산해보고 만약에 이때 많이 사가 있다 하면은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면은 금방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물린 사람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 저도 이렇게 좀 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 아, 그래요? 저도 이런 종목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렛츠게임님, SK바이오팜 11만원, 비중은 20%. 요새 바이오주들이 참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자, 우리 이 종목 상담보다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네.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종목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는지를 대입장은 저런 차트에서, 저런 실적에서, 저런 섹터에서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가 그런 것을 이제 벤처마킹 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조금 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으로 가도 약간 이렇게 못 움직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만약에 하락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공매도가 된다면은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딱 끊기는지를 딱 확인하고 끊기려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공매도 치는 자리입니다. 매수는 지금 안 되고 물타기도 안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자는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또 한번 과연 이때 매수했던 주체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리있다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혹시 개인들이 많이 사가 있다면은 이렇게 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우리가 횡보할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그 강남자리처럼 네. 한 10대 개, 20개의 그 저런 어떤 횡보 봉이 있다 하더라도 네. 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약간의 느낌 안 좋은 것이 약간 이렇게 이런 데서 거래량 이렇게 죽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래가 죽는다는 것은 약간 지수가 밀린다든지 하면은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종목은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좀 추세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러한 차트, 이러한 그 비슷한 모습의 주식을 종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네,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네, 학습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